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Y뉴스에서는 무슨 얘기 가지고 오셨어요? 검찰, 경찰 했으니까 언론 얘기. 언론의 깊숙한 얘기 어떤 거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청와대의 방송 장악, 언론 통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시민단체와 언론단체에서는 50 정권에서의 보도지침에 빗대서 신보도지침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나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방송 장악이라는 의혹보다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전화 녹음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주장은 본말 전도다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 왜 전화를 녹음했어?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전화를 녹음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은 왜 그 전화를 녹음했을까? 네. 일단 김시곤 그러니까 KBS 보도국장하고 청와대 홍보수석 간에 이정현 수석 간의 전화 통화가 자주 있긴 있었습니까? 이게 자주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거는 맞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당시 김시곤 국장과는 평소에도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이, 친한 사이라고 밝혔죠. 뭐 그만큼 전화 통화를 자주 한다는 얘기일 거고요. 다만 김시곤 국장이 쓴 공개된 비망록과 녹취록을 근거로 하면은 4차례 통화한 것만 나옵니다. 비망록과 녹취록을 근거로 한 김 국장 어제 통화를 시도했는데 자신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을 받은 입장이어서 전화 통화 곤란하다는 답이 왔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수석과는 자주 통화했다고 해도 되느냐 물었더만은 공개된 4번이 전부 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과 김시곤 보도국장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은 4차례만 통화할 정도의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정현 수석 역시도 가까운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김 국장의 녹음 파일 공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 김주원 한국기자협회 고문은 본인이 밝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공개된 것 이외에도 통화한 게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한 걸 다 녹음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4번 통화를 했는데 2차례만 녹음을 한 건데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21일과 4월 30일 2차례 통화만 녹음이 됐습니다. KBS 내부에 확인해봐도 2차례 녹음밖에 없는 걸로 안다 이런 답변. 녹음한 건 그러니까 2개가 다인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녹음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그렇습니다. 이게 김 국장의 비망록을 보면은 2013년 5월 13일에는 이정현 정무수석이 전화를 와서 대통령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2013년 10월 27일에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화를 걸어와서 청와대 안뜰서 아리랑 공연을 할 때 이걸 맨 마지막에 편집한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게 들어있어요. 비망록에는 적혀 있는데 이건 지금 녹음부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 이후 이게 닷새인가요? 닷새 후에 4월 21일과 그렇죠? 4월 30일 2차례. 이 전화는 2통 다 녹음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왜라고 말합니까? 김시곤 국장은? 김 국장은 답변이 없었고요. 통화도 안 됐고. 김주원 고문과 KBS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했는데 먼저 김주원 고문은 녹음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녹음을 한 게 아니라 대화 중간부터 녹음을 했다. 맞아요. 이 얘기를 듣다가 너무 심하다 싶어서 녹음한 것으로 안다. 김 고문은 이정현 수석의 말이 심하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해경 비판 보도하지 말라고 하고 또 욕설이나 육두문자도 막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누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주원 고문의 얘기는 그렇고요. KBS 내부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KBS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에게 확인한 바로는 김시곤 국장이 간부들 여러 명과 같이 있을 때 이정현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서 통화를 하는데 이정현 수석과 통화를 여러 번 해봤는데 목소리가 워낙 큽니다. 주변에 들릴 정도로 크거든요. 목소리가 크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그 녹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녹음을 했다. 도대체 누가 KBS 보도국장한테 저렇게 소리를 높여? 저 녹음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전해지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좀 말이 많이 좀 지나칩니다. 일방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정현 의원도 이런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절박한 심정에서 그랬는데 부족했고 또 불찰이 있었다면서 다소 과했다. 호소하는 방법이 부족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자,
그렇게 녹음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공개하게 됐는가? 그것도 시일이 한참 지나서 바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시곤 국장은 녹음을 공개하는 걸 매우 꺼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오공 정권의 보도 지침을 공개한 김주원 기자협회 고문의 끈질긴 설득에 따라서 공개를 결심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주원 고문은 김 국장이 아직 KBS 직원이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녹취록이 공개될 경우에 폭로하려는 취지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고민이 깊었다면서 다만 재판부에 지금 징계무효 소송의 재판부에도 이게 제출돼 있고요. 보도국장이 해임당했잖아요. 김시곤 국장이.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소송도 걸려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 그게 아니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4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어요. 그 부분이요. 예. 보도국장직은 스스로 물러난 거고요.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도 이 자료와 녹취록이 공개가 돼 있거든요. 제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공개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특조위 종료일에 맞춰서 언론 통제 사실을 밝히자고 설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폭로한 것을 두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김시곤 보도국장의 공개에 대해서 다른 의문들 왜 지금에서 공개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김시곤 국장이 보도국장 재직 시절에 성향이 보수적이고 친재벌적이었던 것으로 KBS 선후배들이 증언을 합니다. 보수적이었다고요? 상당히 친재벌적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동료 선후배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김 국장의 상사였던 전직 KBS 고위 관계자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후배다. 김 국장의 성향이 보수적이고 고집이 세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사장과도 그래서 많이 부딪혔다 얘기를 하고요. 김주원 고문도 김 전 국장은 이념적으로 보수 쪽이고 밑에서 아래 후배들이 들고 일어나면 참지 못하는 권위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이제 세월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래서 이걸 폭로한 것이 아니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따지자면 보수적인 이념상으로도 이제 보수적인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권위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도 문제에 있어서는 외부 개입을 지독히 싫어하는 이런 인사?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할지 모르지만은 기자로서의 이제 기자들이 곤조라 그러는데 기자로서의 근성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간섭에 대한 그리고 사실 그 비망록을 보면은 얼마나 그 기관영 사장의 간섭이 심했는지 일일이 기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김시곤 국장의 업무 스타일이나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게 업무일지에 나와 있는 나의 보도국장직 수행 지침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사장과의 전쟁, 정치권과의 전쟁, 본부장과의 전쟁, 부하들과의 전쟁, 노조와의 전쟁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다. 자신이 스스로 갖고 있는 업무 지침, 셀프 지침. KBS가 신뢰를 잃는 것은 순간이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긴 시간이다. 사장의 개입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시스템을 만들고 외부에 고발하라. KBS 뉴스는 대통령을 위한 뉴스, 사장을 위한 뉴스가 아니라 시청자를 위한 뉴스여야 한다.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로서의 근성이 있고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어요. 나름대로 보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돼야 한다는 근성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거군요. 그런 바탕에서 이번 이제 그 녹취록 공개가 나온 것이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KBS 내부의 이제 평가를 들어봤거든요. 이제 KBS 기자 출신으로 지금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진 기자는 김시곤 국장의 그동안의 행보와 관계없이 녹취록과 비망록을 공개한 것은 언론사의 길이 남을 일이다. 권력에 부역하고도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공개한 것은 평가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또 다른 관계자는 김 국장이 그런 걸 밝히려면은 자신이 보도국장을 하면서 했던 일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 얼마나 보수적인 성향, 친재벌적, 친권력적이었는지 그 부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이 녹취록 공개를 두고 청와대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녹취록을 이런 걸 녹음을 해? 왜 공개를 해? 이거 방법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쪽에 집중하는 건 정말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 사태를 보면서 과거에 1992년 대선 때 부산 초원복집 사건이 생겼습니다. 당시 지역 감정을 부풀린 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왜 녹음을 했느냐. 이게 사실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왜 도청하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실에 중점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김시건 국장의 이정현 수석과의 그 녹취 파문, 왜 녹음을 했는지 그 이면 들여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영철 기자였습니다.